여러분의 주말을 풍성하게 채워줄 공연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하재근의 도시락,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럼 또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2004년에 초연된 이래 벌써 12년이 지난 뮤지컬 맘마미아 네.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2013년에 라이선스로 공연됐던 그때 당시에 제목이 모차르트 오페라 락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 프랑스 오리지널 팀이 한국에 와서 네. 그 공연을 이제 다시 하게 되는데 어. 이번엔 제목이 아마데우스입니다. 예. 소식하고 주말에 서울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시 또 무료 영화 관련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 주실 공연이 맘마미아. 그 노래도 유명하잖아요. 맘마미아, 맘마미아 그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영화로도 작품이 또 이렇게 많이 흥행을 했는데 네. 이번 뮤지컬 맘마미아 내용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뮤지컬 맘마미아의 내용은 뭐 10몇 년째 변함없이 똑같은 내용인데 네. 그리스의 어느 외딴 섬에서 이제 엄마하고 딸이 오붓하게 살고 있는데 딸이 시집갈 때가 돼서 결혼식장에 좀 아빠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빠 없이 살았는데 그동안. 예. 그래서 아빠가 누구인지 추리하는 와중에 엄마의 젊었을 때 일기장을 딱 보니까 아빠 후보자가 3명으로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그 아저씨 3명을 한테 편지를 써서 섬으로 초대를 해서 네. 결혼식 직전에 뭔가 소동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1999년에 영국 런던에서 이 내용이 초연이 된 이래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지금 이 공연을 영화가 아니라 뮤지컬 공연을 네.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이래 지금 170만 명이 관람한 예. 초대형 히트 뮤지컬인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공연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맘마미아가 엄마랑 딸이 함께 보기 되게 좋은 그런 뮤지컬이잖아요. 이유가 있죠. 예, 그러니까 주인공이 2명인데 엄마랑 딸이니까 예,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평생 동안 혼자서 딸을 기른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소외, 또 딸도 이제 엄마랑 그동안 같이 살다가 또 시집가면서 엄마랑 딸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게 중년 관객은 중년 관객대로 또 젊은 관객은 젊은 관객대로 동시에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엄마와 딸이 함께 보러 가면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좋은 감흥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엄마의 옛날 이야기들이 펼쳐지니까 중년 관객들이 보러 가면 마치 자기의 어떤 청춘 시절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특히 아빠 후보자들이 등장하면서 네. 이 엄마하고 이 아빠 후보자들하고 젊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또 펼쳐지면 또 옛날에 첫사랑이 떠오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그 노래라든가 의상 분위기 이런 것들이 1980년대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 복고 분위기 여기에 또 중년 관객들이 가서 상당히 또 다시 젊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중년 관객뿐만 아니라 워낙 이 아바 노래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고 무대가 굉장히 흥겹기 때문에 또 젊은 관객들이 가도 상당히 즐겁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폭넓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이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뮤지컬 맘마미아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무엇보다 아바의 노래로도 유명한데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박철민 기자도 흥얼거릴 정도로 네.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겨운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주크박스 뮤지컬은 기존에 있었던 팝 히트곡들을 모아서 계속 그 노래를 틀어준다는 의미로 주크박스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뮤지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가장 성공한 작품이고 1970년대, 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아바 히트곡들이 네. 총망라되는 겁니다. 아바가 그 유럽에서 나온 가수 중에서는 거의 비틀즈 다음으로 가장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예. 그런 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바의 히트곡 22곡이 이 작품 속에서 나오니까 거의 뭐 연극을 보면서 동시에 무슨 팝 콘서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작품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주크박스 뮤지컬의 경우에는 작품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곡의 변형을 조금씩 가하는데 네. 이것은 아바의 원곡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뮤지컬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바가 나중에 뮤지컬을 만들 걸 미리 예상을 하고 뭐 곡을 작곡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적재적소의 곡들이 딱딱딱 들어가 있어서 네. 굉장히 감탄이 나올 만큼 어떻게 노래를 또 이렇게 잘 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 노래를 배치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걸 또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도 네. 굉장히 또 관객 입장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아. 그리고 노래를 미리 알고 가는 관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그렇죠. 따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예. 이게 굉장히 또 다른 뮤지컬하고는 다른 각별한 느낌이고 여하튼 뭐 댄싱 퀸이라든가 아이 해브 드림이라든가 아바의 모든 히트곡들이 총망라된다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맘마미아 뭐 엄마와 딸이 보기에 괜찮다 그런 작품이다라고 하셨는데 삼촌들이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녀시대 그 서현 씨가 예. 그 뮤지컬에 등장한다고 하니까 삼촌 팬들이 또 좋아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제가 어떻게 본다기보다 현실적으로 이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무려 소녀시대의 서현 씨가 네. 여기 이제 등장을 하니까 일부 삼촌 팬들이 서현 씨가 등장하는 순간에 뭐 박수를 쳤다, 뭐 소리를 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예.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서현 씨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애인하고 키스를 하는 장면에서 네. 삼촌 팬들이 뭐 깊은 탄식과 함께 뭐 또 소리를 냈다. 예. 그거 자체가 또 다른 관객들한테는 또 하나의 뭐 재미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죠. 됐다. 예,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네. 서현 씨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모두 1,200명이 응모한 오디션을 뚫고 네. 서현 씨도 오디션을 봤다고 합니다. 어. 그 경쟁률을 뚫고 선발이 된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뮤지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남경주 씨, 네. 최정원 씨, 신영숙 씨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쟁쟁하네요. 거의 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연출하는 무대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뮤지컬 팬들한테는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번 공연의 특징이 마지막에 커튼콜 때 네. 앙코르 곡들을 네. 그 이제 이 본 공연 때 나왔던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들을 이렇게 모아서 앙코르 곡들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굉장히 또 관객이 흥겹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엄마하고 2명의 친구 3명이 딱 나와서 네. 노래를 흥겹게 부를 때는 뭐 관객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칠 정도로 정말 콘서트 같은 무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뮤지컬 맘마미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은 뮤지컬 아마데우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아마데우스가 그러니까 내용은 그 모차르트 얘기가 담겨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아마데우스가 이 팀이 프랑스 오리지널 팀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에서 공연을 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라이선스로 공연을 했던 거고 네. 네. 이번에는 프랑스 오리지널 팀이 이제 아시아 투어를 하는데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찍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 것이고요. 이 프로듀서가 유명한 사람들인데 뭐 십계라든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태양왕 이런 것들을 제작한 도브 아띠아, 알베르 코엔 이 프로듀서가 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품의 완성도도 충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작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모차르트가 17살 소년일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네. 그때 이제 뭐 후원자가 갑자기 죽고 음악 여행을 떠나고 그래서 파리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이게 이제 1막의 내용이고 네. 2막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모차르트와 그 살리에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질투했지만 동시에 또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 살리에르의 그 스토리가 바로 이제 2막에 펼쳐지게 되면서 1막과 1막에 걸쳐서 모차르트의 전 인생을 조망하는 그런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프랑스 오리지널 내한 팀 공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일단은 그 언어적인 측면에서 좀 관객들이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오리지널 팀이 공연을 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특색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도 대규모 뮤지컬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람들만 딸랑 온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무대에 소용되는 그 대형 투자된 것들. 네. 특히 의상에만 13억 원이 투자가 돼서 한 400벌 정도가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그 18세기 유럽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 그 의상들도 그대로 다 갖고 왔답니다. 400벌.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풍성한 볼거리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는 공연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음악이 이 컨셉이 록스타 그러니까 당시에 록스타로 모차르트를 해석을 해서 예. 네. 록 음악이 요번에 이제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클래식의 바탕을 둔 록 음악이 꼭 이제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어떤 음악 자체가 관객들한테 굉장히 또 특히 뮤지컬 팬들한테는 예. 특별한 경험이 될 수가 있는 네. 거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사랑을 받는 모차르트의 그 선율들 뭐 피아노 소나타라든가 후궁으로부터의 탈출이라든가 피가로의 결혼이라든가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뭐 레퀴엠 이런 것들의 네. 선율이 무대에서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언어와 상관없이 음악 팬들한테는 굉장히 또 즐거운 경험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뮤지컬 아마데우스가 사실은 영화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던데 네. 영화 아마데우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바로 영화 아마데우스를 그 동시대로 본 옛날 사람인데 네. 1984년에 예.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밀로스 포만 감독의 작품으로 예. 이제 개봉이 돼서 그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렇죠. 바로 그 작품에서 이제 이 모티브를 따서 이 뮤지컬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데우스하고 살리에르의 라이벌 구도를 떠올리게 된 그 원인 네. 제공을 한 작품이 이 아마데우스라는 네. 영화인데 예. 그 전까지는 살리에르가 누군지도 사람들이 모르다가 아무튼 그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이제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관계, 또 모차르트의 고뇌, 사랑, 절망,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그리는 작품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차르트를 최초의 락스타로 상정해서 파격적인 공연을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다른 파격은 요번이 대극장 공연이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건데 마치 한국 배우가 소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처럼 그 이 무대에서뿐만이 아니라 관객석으로 나와서 배우들이 이렇게 관객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예. 그런 공연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한국말도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한국말도 해서 뭐 그 또 프랑스 사람이 한국말하면 또 예. 신기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만 해도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영어권 사람이 감사합니다는 웬만히 하는 모습 예, 많이 봤는데 그렇죠. 프랑스권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은 저희 이다도 씨 외에는 본 적이 네, 없는 많이 것 본 적이 같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또 관객들한테는 소소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뮤지컬 아마데우스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 또 의상 이런 퍼포먼스 외에도 뭐춤 같은 것도 볼거리가 상당하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형 뮤지컬인데 네. 그 가수부터 댄서에 이르기까지 50명 정도가 출연하고 그리고 뮤지션, 연주하는 뮤지션도 한 20명 정도, 총 한 70명 정도가 무대 위에 오르는 좀 대형 블록버스터인데 예. 여기에 나오는 댄서들이 예. 전문 댄서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양의 전문 댄서들의 춤 실력이 어차피 거기가 이제 현대무용이라든가 이런 무용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예. 춤 실력이 당연히 상당하고 또 신체 비례 같은 것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 서양의 댄스를 아름답게 느끼는 신체 비례의 소유자들이죠. 서양 사람들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랑스의 전문 댄서들이 아마데우스 공연 속에서 무대 위에 올라와서 춤을 추는 모습들이 매우 또 완성도가 높고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또 뮤지션들이 무대 위에서 직접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듣는 것도 관객들한테는 상당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는 주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축제가 있나요? 예. 사랑방 워크숍 도시 사진전이 시민청 워크숍 룸에서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펼쳐지는데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고 문화 콘텐츠로 제작해보는 사진 촬영 멘토링 워크숍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제952회 서초금요음악회가 해설이 있는 힐링음악회라는 제목으로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3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지는데 가곡 엄마의 마음, 봄처녀, 그리고 베토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5번, 비보이 퍼포먼스와 바이올린 듀엣 이런 공연들이 펼쳐지고 또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동행 전시가 북서울미술관 전시실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4월 21일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펼쳐지는데 예. 자동차와 관련된 남성성, 속도, 근대화 및 산업화, 자동차의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전시가 펼쳐지고요. 네. 2016년 봄 서대문 장복 장 서는 날 프리마켓이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2층에서 그리고 또 부가연동 주민센터 입구 등 이런 곳에서 펼쳐지는데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먹거리와 주민들이 소유한 나만의 상점을 통해서 색다른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공동체 장이 마련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말 이용해서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영화 볼 수 있는 곳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일본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네네. 네.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작품이 이문 어린이 도서관에서 3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상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카데미상 받은 뮤지컬 레미제라블 예. 이 영화가 동대문구 답심리 도서관에서 3월 27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상영이 되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잭블랙 네. 와서 무한도전 출연해서 친숙해진 그 잭블랙의 영화 스쿨 오브 락이 노원정보 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3월 27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 상영됩니다. 네. 자, 오늘도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주말의 공연 소식과 또 무료로 영화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